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팁은 어학연수 경비 줄이는 팁 3가지입니다. 저는 4년 전쯤에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사실 그때 준비할 때 정말 저 혼자 다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정보도 인터넷으로 얻기 힘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팁은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팁으로 K뱅크 해외 송금 서비스부터 제가 실제로 어학원끼리 경쟁을 붙이면서 수수료를 절약시켰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좀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방법은 유학원 수수료를 줄이는 팁입니다. 보통 어학연수를 갈 때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학원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뭐 비자나 보험이나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유학원의 수수료가 정말 유학원마다 천차만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업체에 많은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차 견적을 다 받았을 때 이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붙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 제가 A, B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A가 뭐 1000만 원을 부르고 B가 900만 원을 불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A한테 근데 B 업체에서 900만 원 부르던데 죄송하지만 제가 B 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A 업체에서 B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B 업체에서 A 업체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이 깎아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총 300만 원을 절약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절대 처음 견적이 최종 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담받으면서 그 상담사가 정말 제가 많이 깎아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받았던 그 견적보다 200만 원 정도 더 깎아주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솔직히 20만 원 차이면은 그렇게 뭐 상관없겠지만 그때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깎아주는 걸 보니까 와, 이게 정말 내가 몰랐으면은 그냥 제 돈 주고 다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견적이 되게 비밀리에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 꼭 가격 비교 많이 해보시고 경쟁시켜서 중간에 유학원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팁은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팁인데요. 캐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팁입니다. 캐나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중고나라처럼 중고 제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줄였던 팁인데요. 보통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가기 전에 정말 모든 짐을 한국에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도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비쌀 것 같고 하면서 가기 전부터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혹시 지역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신다면 그 카페를 쭉 훑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는 어학연수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몇 달 쓰고 버리는 물건들을 중고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래서 토스터기, 드라이기, 각종 한국 식품들 뭐 자전거 뭐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몇 달 쓰고 처분을 하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밴쿠버 갔을 때 중고 거래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 좀 필요 없는 뭐 컵라면 같은 거 사놨던 거랑 뭐 자전거랑 막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왔었어요. 생활비도 줄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생활용품을 살 때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 팁은 좀 소소하지만 은근히 새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팁인데요. 바로 해외 송금 수수료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달달이 용돈을 받거나 혹은 한국 계좌에 돈이 있어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해외 송금을 해서 계좌에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송금 수수료를 꼭 비교를 해서 전용 계좌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해외 송금을 할 때마다 1, 2만 원씩 붙는 건 기본이고 보내는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100만 원을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중간에 수수료 다 떼고 뭐 95만 원, 94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돈이 아깝거든요.
돈을 보내는 만큼 수수료가 들면 내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저는 한국 계좌에 돈이 많이 있었어서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외 송금을 하는 편이었는데 해외 송금 수수료 자체가 많이 들어서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결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K뱅크 해외 송금 수수료가 4,000원으로 가장 저렴한데 사실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K뱅크 해외 송금 수수료는 일단 보내는 지역이나 보내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고정값이 4,000원이거든요. 좀 큰 돈을 송금해야 할 때 혹은 수수료가 비싼 나라에 돈을 보낼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게 되면 뭐 전신료, 뭐 중개은행에 나가는 수수료, 돈을 수취할 때 받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정말 뭔지도 모르는 수수료들이 확 다 나가버려가지고 수수료가 비싼 건데 K뱅크는 아예 이 수수료 항목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간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보내도 다른 데는 4, 5만 원 수수료 떼던 것이 K뱅크에는 그냥 4,000원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솔직히 다른 은행 쓰는 것보다 K뱅크 쓰는 게 돈을 더 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수료도 저렴하지만 저는 송금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서 뭐 부모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통은 해외 은행 주소 그리고 무슨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가지고 고유 코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K뱅크는 어플에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만 입력해도 되니까 부모님이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좀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돈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캐나다 은행 주소나 코드 같은 걸 입력할 때 정말 긴장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다른 데 돈 보낼까 막 걱정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솔직히 계좌 송금을 하면은 바로바로 입금이 되고 뭐 출금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 때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보내놓고도 맞게 보낸 건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막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K뱅크는 실시간으로 해외 송금 진행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좀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가지고 안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학연수생뿐만 아니라 뭐 워홀 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냥 해외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해외 송금은 해외에 나갔을 때 어쩔 수 없이라도 사용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많이 알아가시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에 지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캐나다 어학연수 경비 줄이는 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학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